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이제 처음 배우는 건 아닌데, 이제 원이라는 것을 식으로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지만, 원을 식으로 쓰는 연습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원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쵸?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원의 정의는 뭐냐면 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학생들이 동그라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완벽하게 딱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는 없죠. 자, 원의 정의는 한 평면 위의 한 점에서, 한 점 밑줄 한번 쳐볼까요? 한 점으로부터 써봅시다. 같은 예,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같은 거리에도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한 평면 위에 한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점이 있으면, 자, 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1이었다면, 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요만큼의 거리도 1이죠. 이 점도 모으고, 요만큼의 거리도 1이고, 이만큼의 거리도 1일 거고, 이만큼의 거리도 1일 거고, 이런 점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다 모으는 거야. 거리가 똑같이 1인 점들을 다 모으는 거야. 다 모으는 겁니다. 계속 모으다 보면 어떤 식의 도형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계속 모으는 거죠. 이런 점들을 계속 모으다 보면, 그런 점들을 모아서 보다 보면 언젠간 점들이 모여 선이 되게 될 거고, 그 도형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점, 그쵸? 요 점이 결국 뭐였냐면은 원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쵸? 요 같은 거리에 있는 거리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반지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한 점이 결국에는 원의 중심이 되게 될 것이고, 그 같은 거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원의 반지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정의고, 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중요한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반지름과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 반지름과 원의 죄송해요. 이렇게 쓰기보다 죄송합니다. 이게 낫네요. 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다. 반지름의 길이. 죄송해요. 이게 낫겠네요. 그렇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다. 같은 얘기지, 그치? 같은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중심. 그다음 또 하나는 뭐다? 반지름. 그 반지름의 길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두 개만 알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중심이 좌표가 A, B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자, 그런 원의 방정식을 구할 텐데, 그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점 A, B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점들을 모은 것이고요. 아까 했죠. 그것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씁시다.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a가 원의 중심의 x좌표였죠? 그렇죠? 여기 있는 b는 원의 중심의 y좌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은 반지름의 길이었어요. 자, 그리고 특징 또 하나. 자, 여기는 빼기입니다. 빼기. 그쵸? x좌표에서 중심, x에서 원의 중심의 x좌표 빼고요. y에서 중심의 y좌표 빼고요. 그쵸? 빼기고요. 또 하나 핵심. 여기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제곱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가 r제곱이라는 거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중심 밑줄 쳐야죠. 중심이 3,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반지름의 길이는 4인 그런 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래요.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세운다고? x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3의 제곱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 좌표죠. 그럼 마이너스 2니까 뭐가 될까요? 플러스 2로 이렇게 바뀌어서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 뭐가 될까요? 4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4의 제곱 대신에 계산했을까요? 4의 제곱 얼마가 되는 거야? 16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문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구합시다. 중심 밑줄 쳐야죠. 중심은 마이너스 1,3 밑줄. 반지름의 길이가 2 밑줄 쳐야겠죠? 써보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 자, 중심의 좌표 빼는 거죠? 빼는 겁니다. 그럼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로 바뀌게 되고요.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 얼마죠? 4. 그렇죠. 여기 제곱 나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 중심이 원점 밑줄. 원점이면 몇 콤마 몇? 0,0이고요. 그 다음에 점 얘를 지나는 그쵸? 원의 방정식인데 지금 반지름이 없네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반지름을 구해야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인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내려와서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죠. 원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고 이 원의 중심이 있죠. 이게 지금 몇 콤마 몇인 거냐면 0,0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점 2, 마이너스 3이 이쯤에 있다 칩시다. 2,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의 방정식이. 이런 상황이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결국 뭐가 될까요? 반지름의 길이는 이 원의 중심과 요 지나는 점을 이은 요 길이가 바로 반지름 R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R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R이라는 건 뭐냐면 중심 0,0과 지나는 점인 2, 마이너스 3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반지름 R이 되게 될 거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나야죠? 공식이 있었지?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외워야지. x좌표 길이 어떻게 했더라? 뺐죠? 여기서 이거 뺄까요? 빼주면 2 빼기 0 되는 거니까 2의 제곱 플러스 y좌표 길이 빼죠? 뭐 순서는 똑같이 빼도 되고 이렇게 반대로 빼도 됐었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는 이렇게 빼주면 0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3의 제곱은 그럼 얘는 루트 4 더하기 9가 되는 거니까 13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끝났다. 결국 뭐야? 중심이 원점인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3이 되는 거니까 원의 방정식 세워볼까요? x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0의 제곱은 루트 1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쁘게 써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루트 13의 제곱인 거니까 13하고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중단원 1번. 중심이 3,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그럼 써볼까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3의 제곱 9 하고 나오게 되겠죠. 됐고 자, 괄호 3번 두 점 1,1과 3,5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지금 이 상황은 중심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중심도 없으니까 중심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없죠? 반지름 길이도 없죠.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도 구해줘야 되는 둘 다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점을 지름의 양끝 이게 지름이 되겠죠. 그렇죠? 지름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지름 위에 이렇게 중심이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이 지름의 양끝 여기와 여기죠. 이 두 점의 좌표가 여기가 1,1이고 그 다음에 3,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었다면 자, 이 지름 위에 내가 원하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원의 중심은 얘가 지금 지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둘 다 똑같게 되겠죠. 뭘로 똑같냐면 반지름의 길이 r로 똑같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서로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지름의 양 끝점, 요 끝점을 반띵하는 점인 거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배운 적이 있죠. 이런 점을 뭐라 배웠냐면 중점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은 첫 번째 원의 중심은 결국에는 1,1과 3,5의 중점의 좌표가 되게 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했지? 중점의 좌표는 2분의 x좌표끼리 더하는 거였지? 그치? x좌표끼리 더하면 4, 2분의 y좌표끼리 더하는 거였죠? 6 이니까 얘는 2,3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원의 중심.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겠죠? 그럼 반지름 길이는 여기 요 길이, 그렇죠? 요 길이 뭐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요 길이가 반지름 길이죠? 요 길이 반지름 길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반지름 길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둘 중에 편한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가 여기가 2,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 노란색 길이를 구해도 괜찮고요. 요 파란색 길이를 구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길이 볼까요? 파란색 길이를 구한다면 결국 뭐야? 2,3과 그 다음에 1,1이라는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나, 그죠? 그럼 얘는 루트 빼죠? 요거 뺄게요. 2에서 1을 빼주면 1의 제곱 플러스 3에서 1을 빼주면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5가 되게 됩니다. 끝났죠? 중심의 좌표가 2,3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니까 원의 방정식이 끝났습니다. 구해볼까요?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루트 5의 제곱인 거니까 5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죠. 함께 해결하기 1번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요. 거의 같은 유형이죠. 자,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중심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도 구해야 합니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어딘지 모르지만 뭐 여기가 A라고 칩시다. 여기가 이제 A라는 점의 좌표고, 여기가 이제 B라고 칠게요. 뭐 대충. 그럼 요 A, B를 잇는 요것이 지름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요게 지름 다시 요게 이렇게 지름이 되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중심은 어디 있는 거야? 중심은 요 A와 B의 그죠? 중앙에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반띵하는 거니까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A 좌표 마이너스 4,1과 B의 좌표 2,5의 중점이 되는 거죠. 중점의 좌표가 바로 중심인 거고요. 그럼 구해보면 2분의 두 개 x좌표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2,2분의 y좌표끼리 더하면 6이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3. 이게 바로 중심의 좌표. 자, 이제 반지름 구해야겠죠? 반지름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반지름 길이는 이 중심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괜찮고, 중심으로부터 A까지 길이를 구해도 괜찮죠? 이 길이도 반지름이고 이 길이도 반지름인 거니까 아무거나. 이번엔 중심하고 B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중심하고 B.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1,3이었고요. 이거와 마이너스 1,3과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2,5인가요? 2,5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루트 뺄까요? x좌표끼리 뺍니다. x좌표끼리 빼주면 3의 제곱 플러스 y좌표끼리 빼면 2의 제곱이죠. 계산하면 얘는 루트 13. 끝났죠? 원의 중심의 좌표가 여기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은 하겠게요. x좌표 되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은 루트 13의 제곱인 거니까 13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2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해볼까요? 원이 이렇게 있죠? 자, 두 점이 있어요. 뭐 A가 이쯤에 있고 뭐 B가 이쯤에 있다 칩시다. 뭐 그림은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 A와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그럼 지름이죠?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 원의 중심은 여기 있겠죠? 그렇죠?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 원의 중심은 결국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2등분하는 거니까. 그쵸? 왜냐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고 요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결국 A라는 점과 이거 마이너스 4,5와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이라는 B라는 점 두 좌표의 중점의 좌표가 되게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럼 중점은 2분의 x좌표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2, 2분의 y좌표끼리 더해주면 4가 되게 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1, 2다라는 이런 중심의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괜찮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구합시다. 뭐 B까지 구해볼까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 2였고요. 이거와 B라는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었네요. 이 둘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면 되죠. 여기를 A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얘는 루트. 자, X좌표끼리 뺄까요? X좌표끼리 빼면 되겠죠? 요거 빼면은 3이죠. 3의 제곱. Y좌표끼리 빼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 거리를 할 때는 순서가 상관이 없었어요. 그쵸?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상관없었습니다. 요거 빼주면 또 3인가요? 3의 제곱. 그럼 얘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9이 18하고 나오게 되겠죠? 얘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되게 될 거고, 따라서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x좌표, 근데 마이너스 1이었잖아. 부호가 바뀌겠지? 플러스로, 그럼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 루트 18이잖아. 그럼 반지름의 제곱인 거니까 18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해서 문제 2번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자, 내려와서 이번에는 원에 대한 식의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은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직선처럼 원의 표준형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의 일반형이 있게 됩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게 되는데, 자, 원의 표준형과 일반형 중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이 훨씬 좋아요. 일반형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괄호 2번 내려와서 원의 일반형을 만나면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냐면 표준형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왜? 일반형은 메리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럼 표준형이 뭐냐? 표준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다 라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원의 방정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일반형은 뭐냐면요, 얘를 전부 다 풀어 헤친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이런 식으로 써지게 돼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한번 써봅시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는데, 요 식을 다 풀어 헤친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풀어 헤친 식, 요 식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원이다 라고 해져 있고 풀어 헤친 식이 나왔다면 이 풀어 헤친 식을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꼴로, 그쵸? 완전 제곱식,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이런 완전 제곱식의 꼴로 결국에는 변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 헤친 식은 이렇게 제곱꼴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에 대한 2차 방정식 얘는, 자, 얘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풀어 헤쳐진 식이죠. 그러니까 이 풀어 헤쳐진 식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풀어 헤쳐진 식을 다시 가져와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플러스 16은 0이라는
요 풀어헤쳐진 사실은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의 일반형이 되는 겁니다. 이 원의 일반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형으로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고치냐면 먼저 모으겠습니다. x에 대한 것부터 여기 마이너스 x 이렇게 x 두 개씩 모아주고요. 보이죠, 그쵸? 요거랑 요거 두 개씩 모아줬고요. 자, 그다음 y에 대한 식 y제곱 플러스 8y y에 대한 식 두 개 몰아주세요. y에 대한 식 보이시죠? 모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상수 있죠? 상수 남은 것은 옆으로 이사 보냅시다. 요 상수는 옆으로 이사 보냅니다.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16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식을 정리합시다. 다시요. x에 대한 두 식은 x끼리, y에 대한 두 식은 y끼리 정리하시고 상수는 이사를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먼저 x에 대한 두 식 얘를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줍니다. 해볼게요.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4x 우리가 이거 이차함수에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절반 마이너스 2죠? 의 제곱인 거니까 지금 얼마가 필요한 거냐면 플러스 4가 필요해요.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자 이번에는요 이 y에 대한 식 두 개 이 식을 2차 방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y제곱 플러스 8y가 일단 있고요. 절반 반띵하면 4죠. 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16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좀 밑에 쓸게요. 얘는 네, 여기다 쓰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6이고요. 지금 내 맘대로 얼마를 더했죠? 4하고 16을 더했죠. 그쵸? 자, 그러면 4하고 16을 총 20이죠. 20을 좌변에 더했기 때문에 우변에도 똑같이 20을 더해줘야 합니다. 더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차함수에서는 식이 한 식이었기 때문에 더했으니까 그만큼 빼주는 건데 얘는 지금 등호 방정식이잖아. 얘는 방정식이니까 내가 좌변에 지금 똑같이 20을 더했기 때문에 좌변에 20을 더했으니까 이쪽도 20을 더해줘야 맞습니다. 그쵸? 등호니까요. 등호니까.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20을 뺐다면 2항에서 20 더하기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더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x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yy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4 플러스 4 하고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은 계산하면 4가 되겠죠. 그럼 중심의 좌표 읽어볼까요? 중심은 몇 콤마 몇일까요? 여기 읽으면 되죠? 중심은 2 콤마 여기는 부호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니까 부호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2 콤마 마이너스 4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4가 아니죠? 4가 아니고 그쵸? 2가 되겠죠. 요거 이제 제곱이 아래 제곱이 요 값이니까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죠.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을 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죠.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일반형이죠. 형태가 예쁘지 않죠? 고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일단 x좌표도 x끼리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 일단 y값끼리 얘는 그럼 여기 있는 상수 마이너스 11은 이쪽으로 이항하자고 그러면 플러스 11로 부호가 바뀌죠. 자 이제 요 두 개 x 가지고 와서 완전 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2x고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y값 두 개 y제곱 플러스 4y고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4가 필요하네요. 그럼 얘는 11이고요. 지금 내 맘대로 얼마를 더한 거죠? 5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 우변에도 똑같이 5를 더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5를 뺐다면, 그러니까 5를 더해줄 만큼 5를 뺐다면 5가 2항에 와서 다시 더하기 5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x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yy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16이다가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게 될까요? 중심의 좌표는 1, 부호 바꿔야죠.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16이 아니죠. 이게 제곱돼야 되는 거니까 4죠, 4. 그렇죠? 4의 제곱이 16인 거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도 풀어봤고 중단원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얘가 나타낸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인 건데 또 고쳐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x끼리 모아야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y는 이 k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k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요 두 개 x제곱 마이너스 2x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1을 하고 되게 되겠죠. 자, 이번엔 요거 두 개 y제곱 플러스 6y에 절반하면 3 반띵의 제곱인 거니까 9 되겠죠. 는 마이너스 k가 있었고요. 내가 10만큼 더해줬으니까 이쪽에도 10만큼을 더해주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써주면 얘는 x-1의 제곱 반띵인 1이니까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0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원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렇죠? 원이 되도록 하면 자, 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반지름이겠죠? 중심은 지금 1,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중심은 1,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인데 중심은 이상이 없고요. 이미 나왔으니까. 반지름의 길이 조심해야 되죠. 반지름의 길이가 길이니까 음수가 돼서는 안 되죠. 0보다 커야겠죠. 그렇죠? 반지름이 0이 되어서도 안 되죠. 그렇죠? 0보다 확실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해야 되고 부등식이니까 k 넘겨주면 k는 10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를 갖게 된다. 마지막입니다. 대단원 7번. 자, 다시 또 원점 5와 또 나왔네요. 일반형이죠. 그렇죠?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y 식을 정리하는 거죠. 9를 2사 보낼게요. 마이너스 9 2사 보내고요. 요거 두 개 묶어서 완전제곱 바꿀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반띵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9 요거 두 개 y제곱 마이너스 8y에 마이너스 8의 반띵은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그쵸? 얘는 마이너스 9 그럼 지금 내 맘대로 얼마를 더한 거야? 내 맘대로 9 더하기 16을 한 거죠. 그럼 여기 똑같이 9 더하기 16을 하겠죠. 그렇죠? 9 더하기 16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아까 반띵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전체 제곱이고요. 여기 9하고 9 지워지죠. 그래서 얘는 16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 거냐면 3,4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거냐면 4겠죠. 그쵸? 자, 그런데 자, 이런 원 위의 점 밑으로 한번 쳐볼까? 요 원 위의 점 P죠.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원점은 5고요. O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상황을 대충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요 원에 원 좀 크게 그릴까요? 원을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요 중심의 좌표가 지금 몇이냐면 3,4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딘가 이제 원점이 이렇게 있겠죠? 이제 요즘에 점물표를 원점 0,0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이제 5가 되겠죠. 그렇죠? 요 원점의 길이와 원점과 원 위에 점 P가 있어. 어딘진 몰라. P가 있는데 O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먼저 최대값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대값. P는 요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럼 OP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어. P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 요 OP의 길이, 요 길이가 최대일까요? 아니죠. 더 큰 P도 더 큰 길이도 있죠. 더 큰 길이 최대값이니까.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그럼 OP의 길이는 얘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최대인가요? 아니죠. P가 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길어지죠. 그럼 OP의 길이, 이 길이가 최대일까요? 아니죠. 어디 있죠? 더 멀리 가야죠. 더 멀리. 여기까지 또 멀리 가면 안 되죠? 여기까지 멀리 가버리면 또 길이가 짧아지잖아. 그렇죠? P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P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멀리. 그렇죠? 제일 멀리. 요쯤 제일 끝에쯤에. 이쯤에 있는 요 P. 요 P의 길이가 제일 길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길이. 그렇죠? 요 길이가 제일 길어지게 되는 그 길이. 최대값의 길이가 될 건데, 그럼 결국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이 길이는 필연적으로 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거죠. 원의 중심 여기서부터 0,0부터 원의 중심까지 먼저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만큼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는데, 지금 요 파란색의 길이, 그쵸? 요 파란색의 길이가 결국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되게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인 거야? 4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쵸? 요 원의 중심, 원점으로부터 요 원의 중심에까지 이르는 요 노란색 길이만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4만큼을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원의 요 노란색의 길이를 D라고 할게요. 0,0과 3,4 사이에 거리, 노란색의 길이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얘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빼주면 3의 제곱 플러스 y좌표끼리 빼주면 4의 제곱이고 요 길이 계산하면 루트 25니까 5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노란색의 길이가 요 길이가 결국에는 5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은 내가 원하는 최대값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노란색의 길이에다가 반지름만큼을 더해준 거죠. 그래서 9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최대값이 되게 돼요. 그럼 최소값은 뭘까요? 최소값은 P가 어디에 있는 상황일까요? 최소값은 요 P가 여기에 있는 상황이겠죠. P 이렇게. 이때가 제일 짧은 거잖아. 그쵸? 이때가 제일 짧은 거니까 결국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노란색의 길이 5에서 얼만큼을 빼면 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요 반지름의 길이, 그쵸? 요 반지름의 길이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죠. 최대값은 요 노란색의 길이에서 반지름만큼 더 간 거고 최소값은 요 노란색의 길이로부터 반지름의 길이만큼 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노란색의 길이에서 반지름의 길이만큼 덜 가면 되는 거니까 빼줘서 1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어진 점과 요 중심 사이의 거리, 그죠? 그것을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 가는지 덜 가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마지막 대답은 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의 표현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 연습을 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